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에 가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하고 정비사업조합 100% 나옵니다. 100%. 자, 일단 여기 왕별표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시행자를 계속 이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자를 보는데 시행자가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누가 사업을 하는지, 공공을 어떤 시행자가 하는지, 민간을 누가 하는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조합을 따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조합만 따로 특정지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행자를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을 곧바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요. 정비사업은, 도정법은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시행자 중에서. 그래서 자, 거기 제목에 보시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2개가 나와 있지 않나요?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예비기구예요. 이걸 5글자로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순서가. 그러면 여기는 도계법에는 없던 거죠. 자, 도시개발법은 곧바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면 지정원장에 인가받으면 조합이 설립되거든. 자, 근데 여기는 그 전에 조합 설립하기 전에 먼저 구성해야 된다. 뭐를? 5글자. 추진위원회라고 부르세요. 앞으로. 요게 먼저 예비기구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구성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기구에 그러면 조합 설립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이걸 받아야 돼. 동의를. 이 동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지. 작년도 나왔지만 매년 나와. 자, 동의를 받아야만 뭐가 설립되는 거죠? 조합 설립이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큰 틀의 절차를 이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순서가 이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추진위원회. 자, 그리고 나서 조합을 공부하게 된다. 근데 여기는 100%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먼저 추진위원회부터 보면 1번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이라고 써 있고, 1번 조그만 글씨로 양가로 1번에 추진위원회 구성, 원래 이름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인데 줄여서 법에서 추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 요건을 한번 볼까요? 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기 전에 그런 뜻이지. 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시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자, 체크. 자,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서 맨 끝에 시장호수 등의 승인, 동그라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총정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데 1번 보시면 돼요. 1번. 자, 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 자, 5명 이상의 밑줄. 자, 위원장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해서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죠? 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요분들이 운영 규정을 가져갑니다. 밑에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으로 말하면 정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5명 이상이 자, 구성이 돼서 운영 규정에 대해서 다른 분도 오케이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수 반수 넘는 사람이 과반수죠. 네.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시장호수 등한테.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에요. 자, 요건입니다. 자, 일단 5명 이상을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5명은 이렇게 하면 돼요. 추진위원회. 느낌이 안 오지? 느낌이? 5글자잖아. 5글자. 그래서 1년 내내 5글자니까 몇 명?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위원장 포함해서. 자, 운영규정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럼 못하는 거지 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장호수 등한테 승인을 받으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땅 세 가지입니다. 3가지.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자, 구성이 됐대요. 동의의 승계는 패스. 내려가서 추진의 기능으로 가세요. 기능. 자,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는 좀 느낌을 좀 찾는 게 중요한데 외우는 것보단. 자, 여기서는 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주된 업무일까요? 추진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업무가. 자, 보세요. 가장 본질적인 업무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 결국은 자, 추진위를 구성한 목적이 뭐죠? 목적? 그렇지, 조합 설립하는 거지. 그러면 준비 업무를 하는 거예요. 준비 업무를. 그 준비 업무가 뭐냐? 동의서 받아 다니는 거야. 동의서.
얘네 본질은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거지. 그 추진위원회에서 똑똑똑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거 역할하는 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럼 이 구성 동의를 못 받으면 조합 설립이 안 되거든요. 그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를 받는 역할을 하는 게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돼. 자질구레한 나머지 업무도 있어요. 자, 1번에 가면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합니다. 왜? 전문성 없으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을 하고 설계자 선정 변경도 합니다. 근데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설계자. 여기서 구성을 합니다. 설계자는. 여러분 우리가 시공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럼 시공자는 자 만약에 조합을 통해서 한다면 어디서 자 우리가 언제 의해 시공자 선정한다고 배웠죠?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자가 시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 설계 도면이 필요하니까 그 예비 기구에서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 도면을 미리 작성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받으면 이때 뭐 선정하는 거예요? 뭐 시공자 선정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설계자를 먼저 선정하는 게 맞지. 그 역할을 어디서 해라? 추진위원회에서 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자 4번에다 별표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한 준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사실 4번에 있지만 이 준비 업무가 뭐예요? 동의서 받아다니는 거예요. 동의서. 동의 받으라 이런 얘기야. 동의. 너의 본질은 동의다 이런 얘기지. 너의 본질은 동의다.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 요건에서 논점이 딱 잡혀야 돼. 이 업무를 많이 물어보진 않아. 여러분들 추진위원회는 그 정도만 딱 가볍게 읽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됐고요. 넘어가세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260페이지 가서 추진위원회의 조직이 나와. 조직.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여기는 위원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냐면 감사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자, 밑줄. 위원장 1명과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도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건 없다고 써놔요. 이사는 없다 이렇게 써놔요. 이사 없다. 왜냐면 이건 예비기구입니까? 집행기구입니까? 예비기구예요. 시행자예요? 아니에요? 아, 시행자 아니에요. 시행자가 있을 때 이사가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누가 되는 거죠? 조합장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그대로 감사되는 거 맞죠? 여기서는 이사만 뽑으면 되는 거지. 여기는 이사가 없다는 거야. 집행기구 아니니까. 집행기구인 조합부터 이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사 나오면 X 하시면 돼. 그럼 여기는 위원장 1명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감사. 그 정도만 하시고. 자, 그다음에 2번에 가면 운영규정 나오는데 운영규정은 자 조합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정관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운영규정 자 저거 이걸 규정을 만들어 놓고 토지등 소유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부담시키는 거야. 자, 그럼 개념만 간단히 잡고요. 운영규정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위원회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해서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이 정해주지. 정해서 운영규정 정해서 고시합니다. 경비 납부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되고 토지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를 해야 되겠지. 아까 과반수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나 안 했나? 했으니까 돈 내는 거지. 오케이 한 거 오케이. 나 돈 낼 준비 돼 있다. 라고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비용을 내야 됩니다. 왜? 업무를 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죠. 자, 그리고 내려가시면 보고와 승계라고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 자,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되고 자,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네 글자로 어떻게 승계한다고? 포괄 승계 밑줄. 그럼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 거야? 조합이 승계하는 거지. 포괄 승계. 특정 승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조합이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계속 남아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다 넘어간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걸 네 글자로 포괄 승계 이렇게 하는 거고 서류도 넘겨줘야 되겠지. 서류 맨 마지막이. 그래서 맨 밑에 추진위원회는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하고 관계 서류를 조합 서류 인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조합에 뭐 해야 된다? 인계. 서류 이렇게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여기는 예비기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제 내려가서 4번에 가서 별표를 달고 이거를 외워야 돼.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본질이 뭐냐? 추진위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할까? 두 글자? 동의받는 거요. 이렇게 해 그냥. 본질을 물어본다니까 시험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이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동의받는 거 맞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서 아니 여기 앞장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갈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버리고 가는 거야 지금.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사업 하죠. 조합 못 하잖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버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 되는 사업인 두 가지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일 때 동의요건, 재건축일 때 동의요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1번이 무슨 사업 나와요? 재개발 사업도 조합을 통해서 하니까 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의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을 명시한 거야 거기다가. 이게 작년 문제지. 작년인데 벌써 계속 나오는 거야. 작년만 나온 게 아니라 재작년도 나오고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거기 밑줄 글 준비하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거기부터 형광색 밑줄. 형광색 밑줄이라는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필수 암기지. 자 면적 토지 등 소유자 얼마요? 4분의 3.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의요건 숫자만 외우세요. 숫자만. 자 여기 무슨 사업 일단 출발점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맞죠? 자 면적은 얼마예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요. 동의요건 외워야 되거든. 숫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뒤에부터 1, 2, 3, 4로 한 방에 외울 수 있어. 뒤에부터 또 졸다 일어나서 앞에부터 1, 2, 3, 4는 곤란해요. 네. 뒤에부터 1, 2, 3, 4 이렇게 외우시면 돼. 1년 내내 그렇게 외워요. 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를 토지 등 소유자를 면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 숫자만 외우면 돼 여기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숫자만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뒤에부터 1, 2, 3, 4 이렇게 외우면 되지. 봐요. 1, 2, 3, 4. 근데 이게 1, 2, 3, 4인데 무슨 사업인지 몰라. 그럼 안 되잖아.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일 때 동의요건입니다. 정리할 거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재건축 내려갈까요, 2번? 자, 재건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번호를 보면 1번도 있고 오른쪽에 2번도 있지. 하나씩만 해. 욕심내지 말고 1번 하나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여러분 재건축은 일단 어디서 하는 거죠? 대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라는 전제 조건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게 1번이잖아. 지금 주택 단지에서 하는 거. 그럼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생각하면 되지 뭐. 자 가서 딱 가보면 101동, 자 102동 이렇게 있나 없나? 있으니까 동별로 동의받으면 돼. 동별로 한 개 동시. 자 101동도 받고 102동도 받고 103동도 다 받아야 돼. 동별로. 동별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야. 먼저 이 동별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규정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거기 지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밑줄. 자 주택단지 안에서 한다. 주택단지에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럴 때 동별의 동그라미. 자 동별. 자 거기 공동주택의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라고 써 있어요? 과반수. 형광색 밑줄. 그러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전부 다 동별로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동의 동의요건이 한 개 동씩 받아야 될 동의요건이 과반수. 반수 넘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동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왔어. 그랬더니 시장건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전체로도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전체, 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근데 여기는 쉬워요. 앞뒤가 똑같잖아. 앞뒤가 똑같지. 구분 소유가 되건 면적이 되건 앞뒤가 똑같네. 얼마?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거는 동별로 필요한 거예요? 전체로 필요한 거예요? 전체예요. 전체. 자, 그럼 동별은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외워버려도 돼요. 동별 과반수예요. 그리고 플러스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받아야 할 동의 요건은 앞뒤가 똑같다. 얼마 이상 얼마 이상?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건 무슨 사업이죠? 다시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맞아요.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외칠 겁니다. 제가 1년 내내 무조건 외우게 돼 있어. 1년 내내 외치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게 돼 있어. 또 외워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는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 작년에 재개발 나왔거든. 올해는 재건축 나오는 거야. 똑같은 게 나오진 않아. 물론 가능성이 있긴, 자,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으로 볼 땐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다 별표하시면 돼. 자, 요거는 가서 시험장 가서 요 네 글자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할 때? 아니야. 어디서 할 때? 아까 밑줄 건 거지. 주택단지 안에서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주택단지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모양이 안 좋으면 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2번인데 그건 지금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자, 그럼 지문 가서 본시험 가서 지문이 이게 뜹니다. 자, 어디서 한다고? 주택단지에서 한다 그럴 때는 동별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한 개 동씩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왔으면 전체로도 동의가 필요하죠. 전체는 얼마? 앞뒤가 똑같아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인가권자가 조합설에 인가를 내준다는 얘기야. 이게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이야. 다시 뭘 받게 한 동의 요건?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 일단 형광색으로 다 밑적어 놓으시고 숫자는 다 밑적어 놓으시고, 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 오면, 자, 시장호수 등이 조합설에 인가 내주죠. 그럼 조합설에 인가 받는 거지. 동의 요건 충족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 지난주에 조합 공부했죠. 도시개발조합 공부했나요? 기억나나 보세요. 이 도시개발조합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법인으로 본다.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성립요건이 인가였어요, 등기였어? 등기 똑같아. 정비사업도 법인이야. 자, 도시개발조합이 되건 정비사업조합이 되건 전부 다 법인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자, 법인에 동그라미 치고 성립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걸 다시 대입하시면 돼. 자, 인가받으면 성립할까요? 등기해야 될까? 등기하는 시점도 동일하지. 자, 이게 등기는 30일 이내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30일 동그라미 쳐놓고 등기에 동그라미 치지. 자, 그 앞에 30일 나와 있고요. 자, 등기 동그라미 치고 성립에 동그라미. 그러면 인가받고 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뭐 하면?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기간도. 도시개발조합이랑 똑같아 이거는. 복습하는 거야, 복습. 자, 이름만 달라. 이름.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름을 뭐라 그랬죠?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셔야 돼? 정비사업조합. 그렇지. 정비사업조합. 명칭. 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조합이 등기까지 해서 성립이 됐대. 그러면 일단 조합원은 누가 될까? 조합원? 괜찮아요. 그렇게 될 수 있지. 뭐 토지 등 소유자가 되지. 네, 토지 등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인적 구성단지 맞죠?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는 거지. 이건 도시개발조합이랑 차이가 없지. 그래서 사단법인은 민법에 있으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4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결론은 보세요. 1번, 2번, 4번, 3번 빼고 1번, 2번, 4번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이나 동일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복습한 거예요. 복습.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만 차이점이 뭐냐? 이름만 달라요. 도시개발법은 이름을 뭐라고 하고 도시개발조합. 지금 배우는 도정법에서는 그렇지.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만 다를 뿐 성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뭐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요. 자, 6번 내려서 조합원의 자격. 자, 조합원은 누가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여기 해드렸잖아 지금. 토지 등 소유자야.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보세요. 전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밑줄. 자, 토지 등 소유를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을 한다. 자, 그 밑에 자 1번에 가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했던 거라며. 공유. 자, 지난주에도 공유를 했는데 공법에서 공유가 나오면 하나예요, 각각이에요? 하나로 공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되건 토지를 되건 공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몇 명으로 본다? 한 명. 자, 또 하나 그 위로 올라가서 자 토지 등 소유자 옆에 조그만 글씨 가로 열고 조그만 글씨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밑줄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두 가지만 들어가요, 세 개가 들어가요? 두 가지.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들어가죠.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이 조합을 통해서 합니다. 시행자 조합 설립 통해서 합니다. 이때 조합원은 누구? 어려운 거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지금 거기 밑줄 그어놨으니까 대답하시는데 토지 등 소유가 조합원 되는 거 맞죠? 여기도 조합을 통해서 해요. 자, 조합원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 아니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거기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어놓지 않았어 우리가? 자, 그럼 무슨 사업이건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전부 다 조합원은 누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토지 등 소유가 누구냐 이건 아까 배웠고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재개발은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아까 조합서를 인가받을 때 동의요건 필요했나요? 필요 없나? 1, 2, 3, 4 했지 뒤에부터. 그럼 거기에 동의한 사람도 있고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상관없어. 동의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조합은 돼. 재개발은 그래. 근데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뜻이야. 가로 안에 있는 게. 그럼 토지 등 소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에 자 조합서를 인가받을 때 아까 과반수 플러스 동별은 과반수 받았고 전체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 동의 받았죠. 100% 동의가 아니잖아 지금. 그럼 분명히 동의 안 한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 사람은 제외시켜야 돼. 조합원 될 수 없다는 뜻이야. 이게 재건축의 특징이에요. 그럼 재건축은 조합서에 뭐 한 사람? 동의한 사람이 하나인다. 그럼 동의 안 한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재건축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은 상관없다고 하셔야 돼. 여러분 재개발은 동의한 사람 안 한 사람 전부 다 조합원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재건축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셔야 돼? 그래 가로 안에 밑줄 그으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보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건축이 그래요. 재건축.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에 잘못했다가 동의서 도장 안 찍었지? 쫓겨나는 수가 있어. 왜? 그분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재개발은 상관없어. 내가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 돼. 재개발은. 동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재건축만큼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설에 뭐 한 자? 동의한 자만이 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토지가 되건 건물이 되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조합원을.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공식 만들어. 공유는 무조건 하나다. 따라 공유하고 있다면 조합원도 몇 명으로 본다? 한 명.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넘기시고요. 다음 장. 자 넘겨서 2번에 가면 조합원지 양도도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자, 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가지구에다 밑줄 그어볼까? 투기가지구. 투기가지구는 주택법 공부하셔야 할 수 있는데 개략적인 개념만 잡을게요. 자, 그럼 투기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설의 인가 후 밑줄. 자,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있습니다.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이걸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누는데 그 여기가 일단 전제조건이 서울특별시는 현재 전부 다 투기가지구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주택법으로 여기를 뭘로 지정해버렸지? 아직 안 배워서 요건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투기가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규제를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는 규제야. 여기서 재건축 한대. 재건축. 편하게 들어. 편하게.
자, 갑돌이가 조합원이었어. 자, 근데 급해서 이 아파트를 팔아. 을순이한테 조합원을 인가받고 나서. 그럼 이 사람이 양수한 사람 맞나요 지금? 자, 그럼 이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아파트만 취득하고 지위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이게 어디일 때 그래요? 투기가지구에서는 지위가 양도가 제한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가지구는 투기 세력이 빠글빠글 모이는 지역이니까 이 사람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조합원의 지위를 준다 안 준다? 그렇지, 그런 얘기지. 물론 두 가지 이유는 가능해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자, 거기 보면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양수 옆에 있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양수 옆에 조그만 글씨 있어. 매매 증여나 그 밖의 권리변 등으로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면 상속하고 이혼에 밑줄거 볼까요? 앞으로 많이 배우는데 상속 무조건 만능이에요, 만능. 자, 그럼 이 사람이 자, 요게 취득한 어린이 상속받았대 아버지한테. 그럼 이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있나 없나? 있어. 자, 그리고 앞으로 이혼도 많이 나와. 자, 이혼 나면 뭐라고 하시나요? 국가도 못 막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우리끼리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규제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도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경우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두 가지. 그게 뭐예요? 그러면 상속과 이혼. 그 두 가지 뺀 나머지 매매 증여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사서 들어갔어. 조합원 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조합원 인가 이후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손실보상 됐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7번. 2번의 동그라미. 우리가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세요.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가 누가 되죠? 천천히 가볼게요.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가 되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서만 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 조합원이 있으면 조합원을 대표해서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한가 필요 없나? 그 사람들 이미 배웠잖아. 우리가 조합장, 이사감사. 여기도 또 있어야 되지. 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조합원을 대표해서 이끌어갈 사람들이 조합장도 있고 거기 써 있네.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써 있잖아 지금. 그것만 하세요. 거주 요건 이런 거 지금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누구를 임원이라고 불러요. 조합장 1명 있어야 되고 이사, 감사 이분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임원 이렇게 부르시면 돼. 자, 여기는 임원의 수가 있어요. 2번 내려가세요. 자,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고 임기. 자, 임기는 3년 이내입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있다의 동그라미 있다. 자, 그러면 도정법은 도계법하고 차이점이 이 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자, 몇 년 이하? 3년 이하예요. 자, 연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로 나오면 X 하시면 돼. 자, 3년 이하에서 몇 년을 할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관 알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일단 상한선이 3년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분들한테 3년 하고 연임 못해요. 그러면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연임을 허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없다로 나오면 X예요. 있고요. 자, 전문조합 관리는 됐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8번 가볼게요. 자, 임원의 직무 가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 정리되셔야 돼.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합니다. 사무를 총괄합니다. 총회, 대회, 의장의 동그라미. 도계법에서도 의장은 누가 한다고 배웠지 우리가? 의장 나면 장자 나온 사람이 하는 거야. 조합장. 그래서 자, 우리가 총회하고 대회의 의장이 되는 건 당연히 조합장이고, 그다음 두 번째 조합장이 대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회로 본다. 당연한 거고. 자, 3번도 했나 기억해 보세요.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의 동그라미, 소송의 동그라미. 그래, 오른쪽에 감사의 동그라미. 자, 이거 지난주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시읒. 기억시읒. 나 혼자 한 느낌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계약하고 소송이 어차피 지문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본 시험 가면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기역, 시읒 되는 자 임원을 찾으시면 돼. 가서 기역, 시읒 없지? 조합장 나오면 X. 기역, 시읒 없죠? X. 기역, 시읒 있나 없나? 있어. 그래서 누가 나와야 돼? 감사. 이건 수험 공부하는 거예요. 수험 공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오시면 돼. 결국은 조합을 대표해서 계약이나 소송을 대표하는 임원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 감사.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기억 시읒 1년 내내 기억 시읒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누구밖에 없어? 감사. 틀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맞히고 와야 돼. 자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라는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것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없다 했던 거랑 치면서 겸직금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도계법이나 도정법이나 그래서 도계법 잘하시면 도정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4번이야. 두 개. 3번 4번. 그러나 이건 이미 한번 하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가볍게 보시고. 자 그러면 9번에 가면 임원 등의 결격사유 나와요. 자 밑에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임원에 집중하시면 돼.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자 밑에 박스 봅니다. 미성년자 피소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처음 하는 건가요? 공부를 했나요? 했어요. 도계법에서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 10살짜리가 보세요. 10살짜리가 조합원이야.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럼 조합원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누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럼 박스에 있는 자는 박스 안에 있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조합원 될 수 있다고.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써놓으세요. 옆에다. 헷갈리니까. 조합원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놔. 옆에다. 아니, 자꾸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자 우리가 미성년자도 조합원 될 수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요건을 갖추면. 그러나 누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임원 이렇게. 제목도 임원의 결격사유니까 그런 것들 자꾸 연습을 해두셔야 돼. 자 그래서 파산 선고 받았다. 복권되지 않았다. 똑같이 배웠잖아. 그 밑에 있는 5명, 밑에 5명, 박스에 있는 5명은 바꾸지 않아요. 본시험 가서 이 지문을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니은번에 있는 니은번, 자 2번에 있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면 자 경제적 무능력자 맞죠? 조합원은 될 수 있나요? 그 연습하시라고 그걸 외우지 말고 그걸 지문을 주면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될 수 있다. 그래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장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조합장 될 수 없고 이사도 될 수 없고 누구 될 수 없다? 감사. 그러니까 결론이 제목이 누구의 결격사예요? 누구의? 임원. 다시 누구의 결격사예요? 임원. 그러니까 조합원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지. 그럼 조합원을 많이 물어봐. 조합원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그럼 조합원은 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 박스에 있는 자가. 그러나 누가 될 수는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2번 가면 임원의 퇴임. 자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이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신이 판명이 된다. 그러면 당연 퇴임하겠죠. 자 당연 퇴임합니다.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3번이 중요해요. 퇴임 전 행위의 효력이에요. 퇴임하기 전의 행위.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했던 거라니. 퇴임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자 전에 관여한 행위는 밑줄 쫙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오면 X야. 왜냐하면 지금 퇴임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면 유효지. 그 행위 자체는 유효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퇴임하기 전이니까 유효입니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X가 됩니다. 됐고 넘기세요. 다음 장. 자 넘기시면 10번에 자 총회 개최하고 의결사항 나와요. 자 총회 밑줄어 놓고 총회라고 하는 개념은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기는 총회하고 대의원회 두 개 볼 거예요. 밑에 11번도 대의원회 밑줄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총회는 누구를 모아놓고 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사람들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의결하는 기구를 뭐라 그래요? 총회. 그러면 모든 조합원 총회가 있어야 되지. 필수 기구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자 여기 조합이 있고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합원이 1000명이래. 예를 들어서 500명, 600명, 700명, 800명 되게 많아요. 그럼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의결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되게 오래 걸릴까 짧게 걸릴까? 오래 걸린다 결론 나오지.
그럼 오래 걸리면 사업이 지연되어 빨리 끝나요. 지연되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총회의를 신속하게 의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구를 하나 둘 수 있었죠 우리가. 그게 뭐예요? 대의원회예요. 그 밑에 대의원회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인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총회는 필수이고 어느 조합이면 무조건 필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반드시 둬야 되는데, 자 이때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했을 때는 대의원회는 임의적 기구라고 공부를 했지.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고 배웠어 지난주에. 근데 지금 도정법으로 넘어가면 두어야 한다가 되는 거야.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런 게 비기존리가 잘 돼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회는 크게 지금 단계에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 대신 여기는 집중을 여기다 하는 게 집중하는 게 맞아요. 대의원회. 그럼 우리가 대의원회를 한 군데서만 배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두 군데서 배우거든. 도시개발법도 대의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도정법도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다릅니다. 자 도계법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이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고 배웠고, 자 지금 배우는 도정법에서는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필수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머스트가 되는 거. 머스트. 대신 전제조건은 필요하죠. 자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요, 두어야 한다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죠. 자 총회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것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자 이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는 얘기는 필수기란 뜻이고, 내려가서 자 총회는 조합원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왜? 조합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또 하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밑줄. 자 5분의 1 이상의 자 요구로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수립한다. 그럼 여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자 조합장이 직권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누가 요구해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수립을 하면 됩니다. 소진 요건이에요. 간단히 보시면 돼. 숫자 같은 건 나중에 이제 묶어서 할 거고요. 자 3번 가면 총회 의결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총회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를 거쳐야 된다. 자 그 밑에 1, 2, 3, 4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역할이 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정관의 변경, 자금 차입,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 내역이라든가 예산을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이런 것들은 어디를 통과를 해야 돼? 총회를 통과해야지만 이분들한테 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죠. 대행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11번에서 그 대행하는 기구가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대의원이라고 부르시면 돼. 그럼 대의원은 어디에 권한을 대행하는 거야? 총회 의결을 대행하는 기구라 그랬죠. 근데 도계법은 임의적 기구였어. 50인 이상부터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도계법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정법 하는 거예요. 봅니다. 특히 1번은 별표하셔야죠. 의무, 설치 의무.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자 조합원의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밑줄 그어요. 기준점. 자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 필수적으로 바뀌는 거야. 100명 이상부터 둘 수 있다라면 X야, 두어야 한다. 자 그럼 내려가서 대의원의 수 한번 가볼게요. 자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이상으로 하되, 자 하되 하고 끊어버려. 그 뒤에 가지 말고. 그럼 이것도 큰 틀의 차이는 없어요 사실. 지난주에 공부한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배웠지. 그럼 100명이 자 조합원이면 10명 이상만 대의원 뽑으면 된다 그랬죠. 요거랑 10분의 2 이상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10명이 조합원이면 1명 이상 뽑으란 얘기야. 지금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지. 자 내려가서 대의원의 자격, 여기다 별표. 여기는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대의원의 자격 및 제한인데 지금 임원이 몇 명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합장이 있고 이사 있고 감사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아까 조합장의 업무 중에서 조합장이 대의원이 되면, 자 우리가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고 아까 배웠어. 그럼 이 조합장은 대의원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의원이 돼야지 가서 의장할 거 아니에요.
자, 임원 중에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2명 남았습니다. 누구? 여러분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와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이다. 자, 조합장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조합장은 의장 해야 되니까 일단 허용을 하는 거지. 대의원 되라. 근데 이사하고 감사까지 가서 대의원 해버리면 대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야. 대의원을. 권한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2명은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해서 금지시키는 거지. 결국은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우리가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써 있거든 지금. 그러면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다 써요. 이사감사 2명은 대의원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야. 가서 흔들지 말고 조합장 혼자 가세요 이런 얘기지. 결국은 임원이 3명이 있는데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의원 될 수 있는 누구밖에 없다? 그렇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 대신 2명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2명이 누구예요?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4번에 사업시행계획 나오는데 사업시행계획은 이제 자 보세요. 절차를 볼게요. 여기까지가 누구 한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 이거 한번? 표시를 좀 해드릴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자 무슨 계획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 계획 했죠. 자 그리고 무슨 계획 했어요? 정비 계획 했지만 그러니까 재건축은 뭐 했죠? 큰 틀만 봐요. 안전진단 했습니다. 그리고 뭘 지정했죠? 구역을 지정했어요. 이 라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지금. 자 그럼 구역이 지정되면 대상지역이 정해진 거 맞죠? 뭐 했어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시행자 중에서 조합까지 한 거예요. 조합까지. 그럼 우리는 시행자를 끝낸 거지. 그럼 시행자가 정해졌어. 공공이나 민간 중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우리? 응?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시행자가 정해졌죠. 그럼 지금 시행자가 종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그런 계획서가 없단 말이야 지금. 시행자 정해지고 나서 우리가 도계법이나 국계법에서 항상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작성했다고요. 여기도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작성하는 계획이 밑에 있는 4번이에요. 그렇지. 10번씩 읽어야지 이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래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계획의 이름인데 그거 6글자야. 6글자.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단계로 넘어가네요. 그러셔야 돼. 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누가 작성할까 우리가? 그렇지. 시행자가 작성하지. 내려가세요. 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받는 겁니다. 어떤 큰 틀의 절차는 동일하거든요. 사실 작성이 있으면 인가를 받는 거지 문서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호수 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작성은 누가 하고요? 인가는 시장호수 등한테 받는 건데 행정청은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니까 일단 자 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호수 등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밑에 내려가면 내용이 있어. 자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그냥 읽어보면 돼요. 정비기반시설, 도로 어디다 설치하겠다, 아파트를 어디다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사업이지. 자 요건 뭐 여러분들 자 분양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거가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요? 분양 계획은 없고요. 아파트를 어디다 몇 층짜리 짓겠다라는 계획이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시행자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가보면 아직 사업 안 했지. 사업 안 했어요. 그러면 종전에 있던 아파트가 건물이 있습니까? 새 아파트가 있어. 여러분 아직 사업 안 했다니까. 그럼 종전에 있던 주택이라든가 상가나 공장이 있는 거지. 그럼 이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여기다 몇 층짜리 아파트 짓겠다. 이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로가 안 좋으니까 도로를 몇 천 도로 넓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이에요. 이 아파트를 어디다 몇 층짜리 짓고 여기 도로 몇 천 도로 설치하고 놀이터는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계획이 없으면 사업하기 어렵잖아.
이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 들어가라는 얘기지. 나중에 시행자는 여기서 10층짜리 아파트 짓겠다면 10층짜리 아파트 지으면 돼. 도로 4차선으로 설치하겠다면 4차선으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 주택을 지어서 누구한테 분양해 주겠다 이런 계획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분양을 누구한테 줍니다라는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야 돼요. 그 계획이 하나 더 나와요. 여기는 그 계획이 우리가 아까 잠깐 본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다시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분양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아파트를 어디다 짓겠다까지 하고 끝내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파트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주겠다 이런 계획밖에 없다니까. 세입자를 어떻게 주거생활 안전대책을 지어주겠다, 임대택을 몇 개 지어주겠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그 정도만 보시고, 자 내려가서 사업 시행의 동의인데, 자 1번하고 2번 밑줄 그으세요. 1번 하나만 해도 되겠다 지금. 2번은 지정개발자 놔두시고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으세요. 자 재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시행자가 몇 명이 있지? 우리가 크게 보면 2명이 있어.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만 개념만 잡고 동의요건 이런 건 외우지 마시고 보세요. 자 공공도 자 시행자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시행자 2명 형태가 있죠. 누구하고 누구? 공공하고 민간. 그러니까 여러분 공공하고 민간 전부 다 이거 작성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이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공공도 필요하고 민간도 필요한 거잖아 지금. 다 작성을 해야 돼. 근데 이 시행자 중에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은 다 해야 되지만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지금. 민간만 들어가, 공공 안 들어가. 그러면 2명이지.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럼 조합이면 총회 열어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자 조합일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시험엔 안 나온다는 얘기지. 총회에서 그러면 되니까. 대신 1번에 써 있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토지 등 소유자일 때도 민간이니까 동의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2명일 때만 동의서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2명일 때. 물론 외부에서는 지정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지금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지. 그럼 1번에 왜 토지 등 소유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민간이니까. 그리고 토지 등 소유가 한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 나와야 돼요? 재개발. 다시 무슨 사업? 재개발. 자 토지 등 소유가 재개발 사업 한다고 써 있잖아 지금. 민간이 재개발 사업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럴 때는 사업 시행 계획서만 들어가면 안 되고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무슨 사업 한다고요? 재개발이에요. 자 보세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가 한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합 설립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한다는 얘기. 그렇지. 자 그러면 아까 조합 설립하고 할 때 동의요건이 어떻게 됐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받을 때 동의요건이 어떻게 됐었죠? 지웠나 제가? 예. 1, 2, 3, 4였어요. 뒤에부터. 그러면 지금 토지 등 소유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합니다. 동의요건이 똑같아요. 뒤에부터 1, 2, 3, 4입니다. 사람은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재개발은 동일한 거예요. 재개발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니까 사업 시행계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와라. 근데 똑같이 재개발이거든. 그럴 때 조합을 통해서 하건 토지 등 소유가 하건 동의요건을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얼마고? 그냥 확인만 하세요. 4분의 3 이상이고 면적은 얼마? 그래요. 무슨 사업이니까 그래요? 재개발이니까 그렇잖아요. 똑같네. 그리고 확인하고 내려가시는 거야. 머리 긁고 외우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면 되지 뭐. 그래서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나왔잖아요. 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이게 왜 그런지만 아시면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리고 2번은 지정개발자인데 그건 나중에 할 테니까 놔두시고, 자 4번 가서 관계서류의 공람의 동그라미 의견 제출의 밑줄. 자 공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가권자가 시장운수가 인가하기 전에 공람. 그럼 이제 공람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 공람은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주민에게를 문서로 듣는 겁니다. 공람 기간 며칠일까? 그래 14일이야. 밑줄 권아야지. 14일. 자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4번은 14일 이상 밑줄.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문서로서 주민에게를 들으라는 얘기죠. 며칠 이상? 14일. 그럼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면 돼요. 2번입니다.
공람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다음 장 넘어가서 5번은 보는 거 아니에요. 26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요거 끝났다라고 하셔야 돼. 자, 무슨 게 끝났어? 지금 이 이름하고 개념만 간단히 잡으시면 돼요. 여기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이 지금까지 이번 시간까지 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 진하게 표시한 거 있죠? 그걸 읽어야 돼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자, 제일 먼저 뭐 했고? 기본계.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나서 정비기계 수입했습니다. 입안했습니다. 입안하기 전에 재건축은 뭐 했고요? 안전인단. 그리고 정비기계 입안되면 구역 지정되죠. 맞나요? 네, 정비기계를 보고 구역을 지정하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구역이 지정되면 누굴 지정해? 시행자. 아주 오랫동안 받지 시행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럼 시행자가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이 지정되면 이걸 작성해야죠. 아, 이거 자꾸 이름 읽어야 돼.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확정되잖아. 그러면 자, 아파트를 어디다 지어도 좋습니다라고 인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떨어지면 이제 시행자는 뭐 하면 돼요? 아니, 사업을 하면 된다고. 원래 사업을 하면 되지. 가서 아파트 어디다 몇 개 짓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공사만 하면 되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종전 토지 이 건물 갖고 있는 종전 토지 등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있잖아 지금 아직도. 그 이분을 내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아, 사업 시행계 확정됐으니까 나가세요. 그럼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왜 안 나가요? 아, 돈 달라고? 그래, 돈 줄게. 나가 그러면. 아니 여러분, 이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분들이 다시 들어와야 돈 받고 나가요. 여러분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살는데 계속 살고 싶다. 물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된 내용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 분양해 주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나가질 않지. 내가 들어올 아파트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분들한테 몇 동 몇 호 지어서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계획이 또 하나 필요한 거란 얘기지. 그게 오른쪽에 있는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관리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도정법에서는 분양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 말씀을 또 드릴 거 1시간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